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10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잡지식 만찬 맛있게 즐겨주세요. 첫 번째 잡지식, 30년이 지나도록 진행되고 있는 보물찾기. 혹시 보물찾기 좋아하시나요? 하지만 극악의 난이도로 30년이 되도록 끝나지 않는 보물찾기 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출판사를 차렸지만 매번 내는 책마다 실패하는 마이너스의 손을 가졌던 미국의 바이런 프레이스. 그는 어느 날 한 묘책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바로 보물찾기와 책을 접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더 시크릿 트레저 헌트. 이 책에는 4가지 조건과 함께 보물이 숨겨진 곳을 상징하는 12가지의 그림과 구절이 적혀있다고 해요. 발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8,000권이라는 조촐한 성적으로 잊혀지는가 싶었는데 1983년 젊은 청년 2명이 성 모양을 쓰고 있는 노인 그림에서 그림 전체의 좌우대칭을 바꿔본 결과 그 모양이 미국 일리노이주 지도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표적인 도시 건물 및 동상과 비슷한 형상들까지 그림 속에서 발견. 풍차에 그려진 숫자 41, 42, 87, 88을 토대로 해당 좌표에 있는 그랜트 파크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성벽의 그림과 동일한 모양의 기둥을 찾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밑에는 보물을 숨겨놓은 열쇠가 발견되죠. 이 소식 이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 보물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됩니다. 이후 2004년에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한번, 지난 2019년 보스턴에서 또 한번 발견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9개의 보물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물에는 금고를 열 수 있는 키가 들어있다고 하며, 금고 속에 들어있는 보물은 발매 당시였던 1982년 기준 1만 달러 이상의 물건들, 현 시점으로 환산해보면 약 5천만 원어치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식, 개포동의 유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서울의 신흥 부촌으로 급부상하는 이곳은 개도 포르쉐를 타는 동네라고 하여 개포동이라고 불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실제 개포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70년대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 시절 장마가 들면 한강물이 양재천으로 들어와 이 일대에 갯벌이 만들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갯벌을 개간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다 하여 열개 물가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하네요. 개포동이 갯벌이었다니 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식, 한국에서 가장 시원한 도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러 도시의 최고 온도를 갱신했던 2018년 8월의 여름날에도 아침 기온 20도에 낮 최고 기온마저 27도에 그치는 기적의 기온을 보유한 도시이자 사계절 내내 시원하고 추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원도의 태백시. 대관령 등 시원한 곳은 많지만 태백시는 개 중에서도 시원하기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하죠. 태백시가 이런 특이한 기온을 갖게 된 이유로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도시의 높이가 해발 고도 700m에 이를 정도라고 하죠. 아무튼 이러한 배경으로 여름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모기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에어컨을 보유한 가정이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 올 여름은 태백시가 답인가? 네 번째 식, 숙박하면 고양이를 빌려주는 숙소. 일본에는 정말 특이한 곳이 많습니다. 개 중에서도 특별한 곳을 꼽으라면 저는 이곳을 꼽겠어요. 유가와라의 여관 마이캣을 소개합니다. 여관을 예약한 투숙객은 방에 들어가기 전 여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들려 자신을 잘 따르거나 마음에 드는 고양이 한 마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이 고양이와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풍경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신기방기한 여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식, 불도그의 임신. 우리가 알고 있는 강아지 불도그, 못생길수록 더 귀여워 보인다는 인간의 욕심으로 한 세기에 걸쳐 근친 교배를 통한 개량 작업이 이루어져 몸 길이는 지나치게 짧고 머리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 품종이죠. 그래서 불도그는 임신을 하면 모견의 90% 정도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새끼를 낳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짝짓기에 불편한 체형으로서 자연교배가 어렵다는 단점과 코가 짜부라지는 문제, 아래턱이 위턱보다 큰 부정교합도 생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병까지 있고 고요. 한마디로 자연 상태에서는 도태되거나 멸종될 수밖에 없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식, 광합성을 하는 동물이 있다. 갯민순 달팽이 종류인 엘리지아 클로로티카. 이 친구는 동물임에도 광합성을 합니다. 먹이가 없더라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살 수 있죠. 기어다니는 나뭇잎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 친구는 태어날 때 일반 달팽이처럼 투명한 몸으로 태어나지만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인 바우체리아를 먹이로 삼킨 뒤 세포 속의 엽록체를 소화시키지 않고 소화관 주변의 세포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몸이 점차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죠. 먹기만 해도 광합성이 돼? 라는 상상을 하시겠지만 엘리지아에겐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엽록소를 제외한 각종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기관을 형성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광합성 과정에서 물을 분해해 산소를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연료 PSBO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지아의 체내로 옮겨진 엽록체가 수개월 동안 죽지 않고 광합성 반응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엽록소를 변으로 배출하지 않고 몸에 저장했다
갖다가 몇 달간 유지할 수 있더라. 이거 잘 연구하면 언젠가 사람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려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태양빛이 쨍쨍한 여름이 왔네요. 다들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도 이번에 휴가 잠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여름 휴가를 떠나서 그런가 뭔가 진짜 좋더라고요. 물에 몸 담그니까 진짜 녹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사랑하는 말차님들이 최고 재미있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